오늘 how to 강의를 맡게 된 리더스 그룹 플래티넘 이선자입니다. 보통 사실 how to라고 하면 조금은 하이핀들이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플래티넘인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실은 초급자에 더 가깝지 않겠어요? 그쵸? 그럼 첫 번째 브론즈, 실버, 골드, 사파이어 제가 조금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려고 시작하면 사실 제일 처음에 걱정되잖아요. 사업 어떻게 하는 거지? 너무 막막해. 입도 떨어지지가 않아. 말도 못하겠어. 그렇죠. 그럴 땐 우리한테 누가 있어요? 스폰서님이 있어요. 그쵸? 스폰서도 있고 또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스폰서님한테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저랑 살펴보실게요. 먼저 호일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호일러 법칙은 떤 사람에게 정보 전달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우리가 주변에 있는 지인한테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거 한번 써봐. 해봐. 라고 했을 때 어때요? 쉽게 듣나요? 사실 정말 안 듣죠. 하지만 옆에 다른 분이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더 빨리 받아들이고 이거 써보고 싶네. 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것처럼 호일러 법칙은 내가 아닌 제3자가 이야기해 줄 때 더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호일러 법칙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 장소, 두 번째 스폰서 프로모팅, 세 번째 딴짓을 하지 말자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스폰서님과 같이 미팅을 할 때 어느 곳에 가냐면 약간 시끄럽지 않은 곳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장소를. 보통은 우리 스타별별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에 가면 사실 너무 소란스러워요. 사람이 너무 많고요. 혹시 거기 탁자를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동그란 탁자가 있어요. 동그란 탁자가 있는데 그 탁자에는 사실 음료를 놓을 수 있는 곳밖에 없고 저희가 혹시라도 책자를 보여드린다고 할 때도 너무 불편하고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조금 피해 주시고 이제 사무실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왜 정말 편안한 소파 그리고 낮은 테이블이 있는 곳이면 아시죠? 엎드려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책상에다 놓고 테이블에 하려면 이제 그런 곳들은 조금 피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는 4인에서 6인 정도 되는 테이블, 앉았을 때 편안한 높이가 있는 곳. 그리고 스폰서님의 위치는요, 벽 쪽으로 앉혀드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사실 카페를 이용할 때 개인 카페를 조금 이용하거든요. 그곳에서 제가 설명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면 사실 그 사장님과도 친해질 수 있는 역할이 돼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단 스폰서님을 벽 쪽에 앉혀드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소개하는 이 분이 지인이 스폰서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모습에 사실 시선을 뺏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의 위치는 꼭 벽 쪽에 자리를 잡게 해드리면 좋고요. 자, 두 번째 스폰서 프로모팅은요. 우리 보통 티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제가 쉽게 이야기 드리면 저희 그룹장님이 양산에서 또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와 주시잖아요. 그럼 정말 바쁘신 분인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고, 바쁘신 중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을 때 저한테 함께 와 주시잖아요. 자, 이분은 너를 위해서 시간을 빼주시고, 또 멀리서 와 주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도 와 주신 분이야.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룹장님이나 스폰서님을 조금 더 존경스러운 말로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음료는 파트너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음료는 스폰서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약간 예의를 갖춘다라는 모습, 존경의 표현이거든요. 친구가 보고 있잖아요. 지인이 보고 있어요. 스폰서님 이쪽에 앉으세요? 하면 사실 벽 쪽으로 제가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앉으세요? 하고, 음료는 뭘로 드시겠어요?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존경하고 예의를 표하는구나. 본인도 조금 더, 조금 더 예의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음료 같은 경우는 내 파트너가 또 대접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딴짓이라고 썼어요. 사실 정말 딴짓이거든요. 내 스폰서님과 나의 지인을 미팅을 시켰어요. 갑자기 내가 할 일이 없네요. 그쵸? 그리고 휴대폰을 막 봐요. 막 다 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제 지인은 저를 봅니다. 얘가 핸드폰을 보네? 나도 문자 온 것 같은데 볼까?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휴대폰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인증샷을 사실 남기잖아요. 갑자기 일어나서
막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 친구도 얘가 뭐 하나 또 두리번거리기 시작해요. 이러면 흐름이 정말 끊겨요. 그리고 이 끼어들기는 무엇이냐면 보통 내가 아는 제품이 나와요. 나 이거 제품 잘 알아. 나 이거 소개해봐서 너무 잘 알아. 갑자기 끼어들, 이거 내가 아는데 사실은 이 시간은 스폰서님과 제 지인의 서로 만날 수 있는 미팅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말하고 싶어도 참고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조금 스폰서님께 어필하고 싶다 하면 질문하듯이, 스폰서님 혹시 여기에서 이렇게 요거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라고 약간 질문 형식으로 물어보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렇게 제가 지금 사진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지금 요 가운데 긴 머리 하신 분이 노트를 갖고 있는 분이 이제 스폰서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벽 쪽이고요. 네, 스폰서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에도 시선이 분산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만약에 내가 나라는 사람이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사실 움직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시선이 흐트러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과 장소 잘 정해주시면 미팅의 실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스텝 1과 스텝 2를 준비를 했는데요. 스텝 1에서 첫 번째는 연락하는 거예요. 되게 불안하잖아요. 사실 네 사업을 하고 있어. 연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쉽게, 우리 커피 한 잔 할까? 우리 밥 먹을까? 라고 하면 친구들, 누구든지 지인들이, 그래, 커피 한 잔 해. 하지만, 야, 나 있잖아. 다단계 하는데 같이 만나서 다단계 얘기 좀 들어볼래?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커피 한 잔 하자, 밥 한 번 먹자가 훨씬 쉽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가 뭐예요? 그게 바로 1차 만남이거든요. 만나요. 뭐하러 만나요? 제가 다단계 얘기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친구나 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같이 차 마시면서 요거는 진심 전달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그건 바로 나의 이야기를 진짜로 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나 사실은 조인트 100이라는 걸 알게 됐다? 다단계 제품이야. 근데 이걸 알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연골에 좋대, 재생된대. 그래서 엄마한테 드렸더니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어. 그래서 내가 한번 궁금해서 사업 설명을 들어보긴 했어.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초창기더라. 그리고 제품도 신제품도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유전자 검사를 또 해준다고 하니까 가보고 싶어서 가봤거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생각난 사람이 너야. 그래서 나는 너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지금 바로 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한다 그러면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내가 나 혼자 나중에 잘 되면 어떡해? 속상하겠지? 그래서 너가 한번 들어보고 정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스폰서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요. 우리 스폰서님은 저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스폰서님 서울대 나오셨어. 근데 서울대 나오신 분이 이렇게 아무거나 함부로 접하지도 않을 거야. 그치? 그리고 충분한 그 정통 네트워크를 하셨던 분이야. 근데 이분이 이걸 선택했다 하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 다음에 한번 같이 만나봤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저의 진심 전달하는 게 1차 미팅, 1차 만남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2차 만남이 되겠죠. 2차 만남에서는 이제 스폰서님을 만나는데 이 친구가 나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쵸? 나 다단계를 안 들어.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스폰서님에 대해서도 미리 말을 했잖아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인 것도 알고 만나고 스폰서님에 대해서도 이분이 조금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셨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일러 법칙이 이때 들어갑니다. 요때 들어가서 이미 스폰서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들으실 거고 집중해서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도 쉽고 스폰서님께서도 이야기하실 때 사실 누구든지 더 쉽게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품과 뭐 보상 플랜도 뭐든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이 되면 사실 저희도 브론즈 패키지가 있고 또 오토십이 있잖아요. 근데 브론즈 패키지를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제품이 있으니까 난 이거 먹고 너무 좋았어. 근데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너 한번 같이 해볼래? 사실 사업으로 생각하면 119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사업으로 근데 안 된다. 그래? 그럼 오토십으로 너가 지금 먹고 있고 쓰고 있는 제품을 우리 조금 브랜드 체인징만 해볼까? 라고 해서 이거는 누가 하냐? 스폰서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해서
네, 클로징. 정말 뭐 오토십이든 아니면 브론즈 패키지든 아니면 정말 안 됐을 때는 회원 가입이라도.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선착순 개념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 아마도 충분히 하실 거예요. 근데 그 클로징은 바로 내가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로징을 했고 내가 제품을 샀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옆에서 이래, 야, 너 빨리 이제 이거 제품 샀으니까 딱 두 명 빨리 한테 알리고 데리고 와. 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건 몰라요. 모르고 막 전달하면 정말 실패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물건이 이틀이나 3일 있으면 올 거야. 조금 기다려. 그때까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내가 가서 제품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먹는지 알려줄게. 라고 해서 이틀 정도는 그냥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서 제품이 왔을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제품에 대해 알려주지만, 자, 이번에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몰랐잖아요. 그쵸? 몰랐는데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정말 간단한 것들, 몰랐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하우투 교육에 한번 초대를 하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나는 몰랐지만 내 파트너는 제대로 알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파트너의 첫 단추를 잘 깰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내가 했던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조금 더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시스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이 세미나, 정말 중요한 세미나에 초대를 하는데요. 저희 세미나가 원데이 세미나, 메인데이, 그리고 지역 세미나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잘 가야 될 세미나가 어떤 걸까요? 원데이 세미나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다음에 우리가 1박 2일 세미나가 있다면 1박 2일 세미나에 꼭 초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처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 해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가보자. 끌고 가면 절대로 그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반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미나에 초대를 하면, 제가 왜 원데이나 혹시 1박 2일 세미나가 생기면 거길 가라고 하냐면, 지역 세미나에서는 뭐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또 하우투, 아니면 또 비전 같은 거를 보여줄 때 시간이 짧아요. 막 10분, 15분, 1시간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지면 맛밖에 못 봐요. 맛보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원데이 세미나 아니면 1박 2일 세미나면 정말 많은 것들 충분하게 뭐 회사 소개도 40분, 뭐 제품도 40분.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는 사업, 돈 벌려고 했던 분이, 제품 얘기를 들으니까 이 제품 너무 좋은데? 나 이 제품 제대로 먹어봐야 되겠어? 라고 해서 제품을 드시는 분이 생길 수 있고요. 제품만 보고 들어왔던 분이, 들어보니, 나 이걸로 돈도 벌 수 있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또 다시 사업이라는 걸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야, 나는 제품도 몰라. 그리고 돈 버는 것도 싫어. 근데 여기 왔더니 예쁜 사람이 너무 많아. 나 예쁜 사람 보고 싶어서 다음에 이 세미나 또 올래. 어떻게든 사실은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사실 원데이 세미나나 1박 2일 세미나예요. 그래서 세미나에는 꼭 초대를 하시면 내가 몰랐던 이런 방법들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 아니면 제품을 먹어보고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의 시스템에 꼭 조인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저는 중간 직급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거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름 붙였죠. 선자의 자잘한 꿀팁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요, 저는 이제 충주라는 곳을 가다 보면 한 40분 거리가 돼요. 그럼 중간에 사실 여기 편의점 공략했잖아요. 자주 가는 곳은 무조건 한 곳을 정해서 저는 들어갑니다. 가서, 너무 졸려서 커피 한잔 하고 가려고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분도 이야기를 하면, 그쵸. 졸릴 시간이죠. 이러면서 인사를 간단하게 나눠요. 그리고 조금 이야기 나누다가 크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인사 잘하고 지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갈 때가 생기면 저는 똑같이 커피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 사요. 다른 만났을 때 누군가를 줄 수 있으니까요. 요렇게 사고 또 인사하고 나올 때도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항상 밝게. 그것만 몇 번 해도 저 사람은 여기 들르는 사람. 제 충주 갈 때 꼭 들르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여기 갈 때 나한테 꼭 들르는구나. 라고 해요. 그러다가 제가 한 2년 만에 그분이 또 회원가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보를 아예 안 줬던 분이. 자, 요렇게 자주 자주
들르고 좀 어떻게 보면 한 곳을 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 곳도 좋지만 한 곳을 공략해라 라는 게 있고요. 제가 두 번째 바쁜 척은 필수라고 했잖아요. 저는 미팅을 갑니다. 아까처럼 누군가 1차 만남을 해요. 지인을 만나요. 그럴 때 제 파트너나 스폰서님께 부탁을 해요. 카톡을 보냅니다. 저 지금 만납니다. 10분 있다가 전화 주세요. 어떻게 전화하냐면, 제 파트너 같은 경우는, 스폰서님 어디 계세요? 저 스폰서님이 필요해요. 저 미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조금 들리게, 들리게 조금 큰 소리로 받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봤을 때, 지인이 봤을 때, 얘 어디 가서 또 미팅해야 되나 보네? 좀 바쁜가 보네? 그리고 좀 이따 다시 30분 있다가 또 연락을 해달라고 해요. 스폰서님이,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지금 미팅 중이세요? 이따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한 두 번 정도면 딱 좋아요. 이렇게 전화를 해주면, 바쁘구나. 이 친구가 바쁜데, 나한테 만났네? 그리고 얘가 왜 바쁘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옆 사람이 듣도록 한다. 이거 뭐냐면 제가 미용실을 쉽게 얘기할게요. 원장님께 저희 샴푸가 새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 샴푸가 나올 거라고 미리 저는 가서 이야기를 드렸겠죠. 가서 머리를 다듬습니다. 다듬으면서 얘기를 하죠. 샴푸가 나왔어요. 정말 효과가 일주일 만에도 나네요. 한 번만 써봐도 볼륨이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막 했더니 옆에서 파마를 하고 있던 분이 계속 의자를 이렇게 돌려 있었는데요. 점점 돌아옵니다, 저한테. 궁금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끝나고 샘플을 드렸어요. 거기 원장님께 드렸는데요. 이분이 너무 옆에서 잘 들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써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 샘플을 하나 드릴까요? 그러길래 너무 좋아하시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동네 미용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효과가 있으면 이 원장님께 연락을 주실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노렸어요. 옆에 보는 척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요것도 저의 자잘한 꿀팁 중에 하나고요. 자, 이게 네 번째는요. 이제 카톡을 보면 우리 생일이 떠요. 친구 생일. 근데 여기에 생일 축하해 아니면 생일 축하드립니다라고 보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모티콘만 보내는 건 뭐냐면 가끔 이제 음력 생일이 있으세요. 그럼 가짜 생일이에요. 뭐 주민등록상 생일이에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커피 쿠폰을 먼저 보내면 조금 아까워요. 진짜 생일에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모티콘을 보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정말 커피 쿠폰을 하나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내 생일까지 챙겨주네 라고 조금 신경 쓰는 그런 신경 쓰는 분이구나라고 고마워하거든요. 그럼 조금은 기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돼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좀 간단하게 요거는 약간 에티켓 같은 요런 부분인데 저희가 왜 강의를 하시잖아요. 메인데이든 강의 중에는 최대한 조용히 전화를 받아도 조용히. 저도 구두를 신지만 저 구두가 뭐 5cm, 7cm가 돼도 저는 뒤꿈치 들고 갑니다. 소리 안 나게. 요것처럼 누구에게든 방해가 되지 않게 그런 에티켓. 요 정도는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강사분이 질문을 하지 않는데 혼자 계속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거는 강사가 물어볼 때만 대답을 해주는. 요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했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아유 그거 안 좋아요. 요거는 사실 강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함께 듣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요런 에티켓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폰서의 조언, 이렇게 제가 조언이라고 했지만 저도 가끔은 내가 잔소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잔소리 같은 조언을, 스폰서님이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스폰서가 아닌 어느 누구가 해주질 않아요. 요거는 해줘야 돼요. 스폰서로서는 누군가에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스폰서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폰서님이 돼서, 나도 스폰서가 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때 가면 분명히 합니다. 근데 조금은 너무 잔소리 같이 많이 하는 건 저도 안 될 거고요. 그래, 듣는 분도, 요거는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이거든요. 자, 스폰서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요. 저는 다 사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해요. 오늘에 막 있었던 일, 누구를 만났고, 귀찮게 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스폰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분한테는 그분 잘 드시고 계세요? 새싹보리 잘 드시고 계세요? 이분 왜 이렇게 스폰서님이 이야기하시냐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분, 전달했던 분. 하지만 소통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분이 누굴 만난 것 같은 저분은 누구야? 왜 모르겠지?
그분 얘기하면, 나 잘 들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들은 게 없거든요. 보고는 아니지만 사실은 알고 있을 만큼 스폰서님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 이분은 어떤 분이다. 이야기를 꼭 들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제가, 이래요. 저는 사실 전화 통화를 많이 스폰서님과 하지만 스폰서님과 만나는 분도 있어요. 많이 만나시는데 사실 매일매일 가서 누군가 너무 붙어 있잖아요. 사실 스폰서님 너무 힘들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은, 내가 너무 우리 스폰서님 좋아서 가는 거 맞지만 우리 스폰서님도 좀 쉬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조금은 일부러 거리를 두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스폰서님도 쉬실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너무 좋겠다. 요거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잘한 꿀팁과 조금은 에티켓, 이런 부분까지 이제 짚어드렸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함께 하시는 정말 저같이 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요. 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리더님들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